골픽스 FNGA 나유성 원장입니다. 오늘 분석할 영상은 7번 아이언 컨트롤샷이신데요. 스윙 크기는 4분의 3 스윙입니다. 문제점은 골퍼가 7번 아이언으로 4분의 3 스윙 컨트롤샷을 했을 때 타겟보다 왼쪽 방향으로 공이 출발하는 풀샷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석을 통해서 이 선수의 7번 아이언 4분의 3 스윙 컨트롤샷을 했을 때 풀샷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자세를 보면 어드레스 파스처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측면을 보면 이렇게 클럽을 짧게 잡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샷이기 때문에 클럽을 약간 짧게 잡고 정면에서 봤을 때 스탠스도 살짝 좁힌 것 같습니다. 4분의 3 컨트롤 샷이라는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어드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분석을 하기 전에 머리 주변에 박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플레잉 라인 정확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스윙을 보겠습니다. 테이크웨이 부분이 이렇게 이 플레잉 라인보다 밑으로 움직였다가 바깥으로 들어 올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정면에서 보면 클럽이 움직일 때 얼굴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얼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경험상 손이 낮아지는 것도 알겠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손 주변에 박스를 만들고요. 이 선수도 그립 끝에서부터 오른손의 검지까지 측면 박스를 만들고요. 자, 다시 보면 자, 정면 살짝 낮아지는데 잘 확실하게 낮아지는 건 보이지 않죠. 정면에서는. 자, 그럼 측면을 보겠습니다. 측면 지금 보면 자, 박스에 손이 오른손 검지가 닿여 있지가 않죠. 지금 보면 오른손 검지가 박스 밑으로 움직였죠. 다시 어드레스를 보면 오른손 검지가 박스 안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데 테이크를 하면 자, 이렇게 오른손 검지가 박스 밑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테이크웨이를 할 때 클럽을 처음에 움직일 때 머리가 낮아지면서 손도 낮아지는 겁니다. 머리가 낮아지면서 손이 낮아지면 팔도 당연히 낮아지고요. 대부분 이런 동작이 만들어질 때 손이 낮아지고 할 때는 팔이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팔이 더 펴집니다. 팔이 더 펴지면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펴질 때는 또 팔이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서 펴질 때는 경직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클럽이 온따라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머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손과 머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처음에 클럽이 밑으로 움직이지만 그 이후에는 경직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이 클럽이 자연스럽게 라이각도로 만들어진 플레잉 라인 옆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처음에 이렇게 누르면서 머리랑 손으로 누르면서 시작되다 보니까 팔이 경직돼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자, 하프스윙. 지금은 일단 그 클럽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이 골퍼의 문제점이 풀샷이니까요. 클럽의 움직임과 풀샷이 왜 만들어졌는지 일단 풀샷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프스윙 왼팔의 지면에 평행하고요. 손의 위치도 가슴 중앙 굉장히 포지션은 굉장히 좋아요. 스윙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골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클럽의 위치가 맞다 틀렸다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백스윙 탑이 될 때 지금 정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의 코어 부분 이 부분인데요. 몸의 코어 부분이 백스윙 탑이 앉아줄 때 거의 움직이질 않죠. 손과 팔의 움직임은 굉장히 많은데요. 코어 부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로만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4분의 3 스윙이지만 팔로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자 힙에서부터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무릎 앞부분까지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테이크 할 때 누를 때 이렇게 힙도 살짝 뒤로 물러나고요. 그리고 특히 하프스윙에서 코일을 할 때 보면 힙은 여전히 살짝 뒤에 있는데 자, 조금 더. 자, 지금 보시면 양쪽 무릎만 그냥 낮아지기만 하죠. 양쪽 무릎이요. 그래서 그 몸통의 꼬임이라던가 이런 걸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무릎이 낮아지면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무릎이 낮아지고 정면에서 보면 팔로만, 손과 팔로만 이렇게 백스윙 탑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틸트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심하진 않습니다. 틸트되는 부분은. 스윙 모양만 보면 굉장히 컴팩하고 좋아요. 근데 실제로 백스윙 탑을 만들 때는 코일이 만들어지질 않죠. 자, 다운스윙, 하프스윙. 다운스윙, 하프스윙 할 때 머리가 살짝 낮아지긴 하는데 왼팔이 지면에 평행할 때, 자, 클럽의 기울기. 지금 보면 클럽의 기울기가 백스윙 때보다는 인사이드로 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클럽의 움직임 역시 제가 좋다 나쁘다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운스윙, 하프스윙, 체중 왼쪽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릴리스. 지금 보면 백스윙 때 비교해 보면 밑으로 움직였다가 누르기 때문에 들어 올려지고요. 들어 올려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운스윙 때 보면 백스윙보다 가파르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결과만 얘기를 한다면 이 골퍼는 7번 아이언 4분의 3스윙 컨트롤 샷을 했을 때 타겟보다 왼쪽으로 당겨지는 풀샷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백스윙보다 다운스윙이 지금 보는 것처럼 가파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웃 인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의 출발이 왼쪽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클럽 페이스 변화는 지금 보면 어둡긴 하지만 지금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토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클럽 페이스 변화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백스윙보다 다운스윙이 가파르기 때문에 풀샷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다운스윙이 가파라지냐면 여기서 제가 분명히 그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 파란색 선 백스윙보다 인사이드로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릴리스가 되니까 가파르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클럽의 움직임, 페이스의 움직임만 봐서는 그 문제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어떤 궤도, 어떤 스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원인을 찾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지금 보면 다운스윙을 릴리스 했을 때는 분명히 가팔라요. 백스윙과 비교를 했을 때 누르고 난 다음에 들려지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런데 플랫했다가 가파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손의 위치를 자, 초록색 선으로 자, 왼 그립 끝 위치에 이렇게 수직으로 제가 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운스윙 할 때 보면 왼팔이 지면에 평행할 때 조금 맞지가 않는 타이밍이 조금 맞지가 않죠. 셔터 스피드가. 자, 그걸 감안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보면 왼손 끝에 제가 그 선을 만들었는데요. 이 몸에 더 가까운 선은 백스윙 할 때 손의 위치고요. 이제 몸에서부터 먼 그러니까 귀 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선은 다운스윙 할 때 왼손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면 왼손이 다운스윙 할 때 몸에서 더 멀어졌죠. 몸통에서부터 더 멀어진 겁니다. 자, 이 골퍼는 KLPGA 프로 골퍼고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본인이 풀샷이 가팔라서 풀샷이 난다는 걸 원인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운스윙 가파르다는 거는 아마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디봇을 확인하거나 필드를 나가서.
아니면 그 지금 보면 그 임팩 직전인데요. 흐리지만 지금 여기 좀 반짝거리는 부분, 은색 부분이 이 샤프트인데요. 넥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이 지금 임팩 직전에 넥 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더 심해지면 쉔크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살짝 뒤로 움직여서 클럽을 눕혀요. 근데 이게 머리를 지금 보시면 이마가 뒤로 물러나죠. 이마가 뒤로 물러나서 클럽을 눕힐 때 손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클럽이 살짝 눕혀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클럽만 보면 이게 인사이드처럼 보이죠. 붉은색 선보다 더 파란색 선이 누워 있으니까요. 플랫해지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무조건 다운스윙은 가파르게 또는 가파르지 않더라도 풀리게 됩니다. 많이 풀리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운스윙이 가파르냐면요. 여기 지금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백스윙 탑을 만들 때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쪽 무릎이 낮아지기만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손과 팔의 움직임, 코어의 움직임은 거의 없이 손과 팔로만 탑을 만든다고 했었죠. 우리가 그 처음에 클럽과 팔이 자연스럽게 몸을 따서 움직이고 어느 시점에서 골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론마다 다르긴 하죠. 어느 시점에서 코일을 합니다. 몸을 꼬아주죠. 골퍼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에 따라서 탑을 만들어서 힘을 만들죠. 축적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 부분 코어 부분이 코일을 하게 되면 몸통은 그리고 등은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타겟은 이 방향이죠. 타겟은 이 방향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팔로만 움직이게 되면 이 방향, 그 지금 붉은색 선 방향으로 안 움직여요. 그렇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처럼 움직이면 타겟에 대해서 몸통이, 골퍼의 몸통이 닫히게 됩니다. 흔히 어프로치 할 때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라고 그러죠. 왼쪽이 더 열려 있죠. 오픈 스탠스라고 합니다. 페이드 샷을 할 때도 타겟의 왼쪽을 볼 때도 오픈 정렬을 오픈시키죠. 자, 그렇다면 이 닫힌다는 말은 뭐냐면 코일을 할 때 타겟을, 그러니까 골퍼의 몸통이 타겟을 보지 않고 골퍼의 등이 타겟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닫히게 되면 손이 내려올 때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내려와요. 이 상태에서 몸통에 의해서 닫히게 되면 지금은 전혀 닫히질 않죠. 내려가기만 하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몸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동작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제 흔히 레깅이라고 그러죠. 이 레깅이라는 동작 자체도 클럽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레깅 동작은 클럽 혼자 뒤로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이 몸통이 코일이 잘 되면서 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붉은색 방향으로 손이 내려오기 때문에 레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선수는 처음에는 손을 누르면서 몸이 좀 움직였다가 탑을 만드는데 이렇게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컴팩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탑을 만드는데 손으로만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스윙의 테크닉적인 이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보면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깔끔해 보여요. 모든 게.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작 코일을 해서 몸을 닫아줘야 될 때, 몸통을 좀 더 타겟 반대 방향으로 닫아줘야 될 때 그러질 못하는 거죠. 제자리에 있죠. 그리고 오히려 살짝 왼쪽 타겟 방향 쪽으로 길어지는 것도 모습도 보이고요. 심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의 방향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걸 맞다 틀렸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손의 위치를. 지금 여기인데 가슴 중앙 쪽이죠. 명치 쪽이죠. 가슴 중앙, 명치 쪽.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부분에서 코일을 제대로 했다 그런다면 손의 위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몸통 쪽에
몸통 쪽에 위치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과 비슷하게요. 그렇다면 백스윙과 비슷하게 다운스윙할 때 코일에 의해서 몸통이 다쳐서 코일에 의해서 몸통이 다쳐서 다운스윙이 된다면 이렇게 손이 백스윙보다 많이 나가지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이 분석만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 골퍼가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인사이드로 오는 것처럼 아까 보였지만은 정작 가파른 이유는 손의 위치가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몸통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고, 왜 손의 위치가 몸통에서부터 멀어지냐면 코일을 해야 될 때 코일을 하지 않고 팔로만 탑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선수의 몸통이 덜 다치는 거죠. 코일이 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몸통이 타겟에 비해서 좀 덜 다친다, 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테이크웨이 이후에 지금 보면 클럽이 오른팔 전환 살짝 위쪽으로, 거의 전환인데 살짝 위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어둡죠. 근데 살짝 위쪽으로 움직이죠. 오른팔 전환. 샤프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백스윙 탑 이후에 보면 자 릴리스 되기 직전이에요. 자 릴리스 되기 직전인데 한 칸 더 위로. 자 지금 보면 오른팔 전환과 이 샤프트 사이에 공간 보이시죠? 이게 샤프트예요. 그리고 여기 공간 보이시죠? 네, 가파른 거죠. 그래서 아까 백스윙 했을 때보다. 그래서 경험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샤프트의 기울기를 보고도 이게 가파른지 안 가파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클럽의 움직임만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왜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코일을 사용하지 못하냐면,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프로골퍼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뭔가를 코일을 하는 방법을 모르지도 않을 것뿐더러 왜 사용을 못하냐면, 지금 아까 봤을 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손과 머리가 내려가면서 테이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밑으로 인사이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 올려졌고요. 정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머리가 내려가죠. 손과 머리가 내려가면서 클럽이 들어 올려진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들어 올려지냐면 팔이 내려갈 때, 손이 내려갈 때, 손과 머리가 내려갈 때 팔이 길어지죠. 누르기 때문에 경직되죠. 경직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손으로 궤도는 굉장히 좋게, 스윙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팔이 경직되기 때문에 정작 이렇게 이 조화라 그러죠. 클럽과 팔, 그 다음에 몸의 조화가 만들어져야 할 때 못 만들어지는 거죠, 코일이. 정리를 하자면 이 선수는 7번 아이언 4분의 3 스윙 컨트롤 샷을 했을 때 타겟보다 왼쪽으로 풀샷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테이크를 하다가 들어 올려지고, 다운스윙 보면 테이크를 감안하더라도 들어 올려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가팔라요. 자, 가파르기 때문에 풀샷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가파르냐면, 자, 백스윙 했을 때 손의 위치 봐주시고요. 다운스윙 할 때 손의 위치 봐주세요. 다운스윙 했을 때 양손의 위치가 백스윙 했을 때보다 몸통 바깥에 있죠. 그렇죠? 지금 목 부분에 이렇게 흰 단추 부분의 선인데요. 이걸 연장선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백스윙, 다운스윙 바깥에 있죠. 자, 손이 이렇게 바깥에 움직이기 때문에 클럽을 아무리 보상 동작으로 눕혀도 다운스윙이 가파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냐면, 하프스윙 이후에 코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골퍼는 코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릎이 그냥 내려가기만 하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손과 팔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몸이 꼬여서 코일이 되어서 몸통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타겟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타겟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손이 이렇게 백스윙, 하프스윙 이후에 손이 다시 하프스윙 쪽으로 이 방향으로 내려왔을 텐데 몸통이 타겟 반대 방향으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즉 코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가파른 거예요. 그런데 왜 코일을 만들지 못했냐면, 프로골퍼임에도 불구하고 왜 컨트롤샷 할 때 코일을 못 만드냐면, 시작을 할 때 손과 머리 그리고 팔이 이렇게 눌러져서, 아까 처음에 분석했듯이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요, 네, 이렇게 측면을 볼게요. 이렇게 눌러지죠. 어디에 있을 때 박스 안에 있는데 이렇게 눌러져요. 그래서 팔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클럽과 팔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눌러질 때는 밑으로 움직이고, 플랭 라인 밑으로, 붉은색 선 밑으로 움직이고, 그 이후로는 그냥 들어 올려지죠. 리프팅 돼요. 경직돼서. 그래서 클럽과 팔 그리고 그 이후에 몸의 조화 같은 게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팔이 경직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작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이해도가, 스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작 코일을 해야 될 때, 그래서 몸이 다쳐야 될 때 못 다치기 때문에 손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파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연습은 테크닉적인 부분은 지금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스윙 모양만 봐도 굉장히 좋아요. 스윙 모양이.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선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는 고칠 게 하나도 없고요. 단지 딱 한 가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누르지 못하게 하는 드릴을 쓰든 아니면 템포를 조절을 하든, 그래서 손과 머리가 이렇게 눌러져서 팔이 경직되지 않게 하는 드릴이나 코치와 상담을 해서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코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코일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등도 타겟의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 백스윙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도 적어질 겁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타이밍이죠. 자연스럽게 손과 팔이 움직이고, 그리고 손과 팔, 클럽, 몸통의 조화, 이런 부분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기에 좋은 스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처음부터 좀 경직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코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풀샷이 만들어졌던 거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들 중에서 꽤 고난이도에 속하는 영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원인을 잘 찾게 되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한 번쯤 클럽의 움직임보다 클럽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몸의 움직임,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몸의 움직임,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또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면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